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전에 끝났습니다. 실적 발표, 엔비디아, 또 컨퍼런스 콜까지도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다 좋았고요. 그러나 또 예상대로 시장은 더 좋아야 주가는 오른다. 이런 거 시나리오 그대로 흘렀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1.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은 좀 많이 줄인 것 같기는 하나 자, 그래도 뭐 다음 분기의 실적 전망치도 웃돌았고 젠순왕 CEO가 GB 블랙엘도 4분기에 예정대로 대량 생산하고 공급한다라고 했고 그러나 시장은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엔비디아 어닝콜 또 실적 발표 우리 예상대로 되기는 했는데 또 얼마나 더 좋아야 돼 이런 생각도 한켠에 들어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이틀 전에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날 엔비디아가 거의 4% 급등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제 숫자 자체에 대한 거. 제가 보기엔 정말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저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는데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이 기대하는 그 꼭지 비해서는 조금은 좀 낮게 공개가 좀 됐고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지적해 주셨던 게 결국은 성장률의 함정이죠. 엔비디아가 작년 2분기 때부터 정말 초고속 성장을 해서 지난 이제 3, 4분기 동안의 그 실적 성장성을 아까 숫자로 딱 보여주셨잖아요. 265%, 262%씩 성장하던 게 이게 성장률이 지난 분기 때 122%로 떨어지고 이번에는 또 10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이건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제 이 기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성장세를 이제 보였는데 그걸 기준으로 올해 얼마나 더 좋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94%도 정말 좀 경이롭다. 놀랍죠. 인류 역사상 과연 이런 반도체 기업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성장률이지만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성장률 자체는 둔화가 좀 되고 있는 게 이제 분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진짜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경이로운 숫자들을 많이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누그러들다 보니까 어떤 숫자가 나와도 약간은 좀 세론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항상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가이던스는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이러는데 정작 진짜 실적 발표를 해보면 그 가이던스보다 항상 10에서 15% 정도 더 높은 실적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음 분기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가 이번에 뭐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해보면 이제 블랙엘이 출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익이 반영이 되고 실제로 또 호퍼도 지금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지금 컨콜에서도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높은 수익성과 지금 현재 이제 140달러, 뭐 145달러 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밸류는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좀 인정을 좀 받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까지 봤던 엔비디아의 어떤 폭발적인 시세 분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도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그러려면 엔비디아가 진짜 이 또 AI 가속기 말고 또 다른 어마어마한 히트작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막대하게 이제 벌어들이는 걸 가지고 AI 가속기 쪽에도 투자를 좀 하지만 새로운 산업 AI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제 투자도 결과를 좀 보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조차도 저는 조금은 이제 좀 잠잠해질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출 증가율 260%, 매출이 거의 3배, 4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시기에서 100%가 좀 안 되는 2배 늘었다고 이걸 못했다. 지금 이런 세상이 이제 됐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준호 매니저 그래도요. 블랙엘 시리즈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디자인 바꿔야 된다. 이러면은 4분기 출시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굉장히 자신 있었습니다. 간다 이거죠 4분기. 뭐 중간에 약간 결함 문제가 있었었는데 4분기에는 예정대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단 뭐 엔비디아가 이미 아까 김 매니저님이 잘 짚어줬던 게 성장률 둔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65%, 262%대 매년
성장하다가 지금 이제 매분기. 네, 예. 94%로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에코프로 그룹주나 이천원지로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 섹터에서 성장률이 둔화하는 거는 명확한 이제 고점 시그널이고 그 이후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우리가 에코프로 BM으로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은 일제히 지금 고점 대비 60% 이상의 지금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정말 높고 그래서 이미 그 기대감도 이틀 전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정말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우리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한번 그 매물을 뚫고 올라갈 만한 강력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실적 하나만은 약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아니라 아까 김혜민 매니저 짚어줬던 것처럼 어떤 신성장 동력, 엔비디아도 AI 신약 쪽으로도 지금 스타트업 기업도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예 새로운 사업.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임세션이라고 이제 글로벌에 이제 기술력 있는 또 이제 AI 신약 기업들을 일제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으로도 지난번에 젠스왕 CEO도 앞으로 이제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로봇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결국 이 첨단 산업 규제가 이제 완화된다고 했을 때 결국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또 엔비디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도 예전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었고 또 로봇 관련된 어떤 새로운 산업들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이 결국에 AI 어떤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AI 가속기 쪽의 어떤 매출 부분은 이미 그 기대감이 뭐 내년, 내후년의 어떤 이제 기대치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적 하나만으로는 이제는 좀 약하다. 그래서 결국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려면 다른 산업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세부적인 실적 내용 또 그리고 호퍼 시리즈와 블랙엘 시리즈를 어떻게 좀 넘어갈 건가 또 트럼프 당선인과 젠슨 왕 엔비디아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장 때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집중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체크하고 일발로 갈게요. 오늘 국내 증시의 반응이거든요. 저는 그냥 중립 같기도 하고 우리도 많이 받기도 했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밑단에 있는 우리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제 불확실성 해소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워낙 좀 견조하고 향후에 이제 나오는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도 뭐 지금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런 얘기를 CFO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특히 또 HBM이 묻어있는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아무리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쳐도 주가가 못 올라갔었잖아요. 못 갔죠.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 실적 발표는 또 진짜 기대했던 숫자가 나올까 혹은 이제 블랙웰에 대한 노이즈들이 계속 되는데 뭔가 이제 또 생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칩스법도 폐기하지 않을까 보조금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해소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PSK 홀딩스 오늘 뭐 신규 리포트 나왔는데 4분기 때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종목들 한미 반도체,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최근에 다 52주 신저가를 다 끌고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됐고 3분기 실적이 다 기대치에 못 미쳤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이제 결정적인 악재였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난주에 이제 다 끝났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들은 여기서 바로 추세가 반전돼서 뭐 폭발적인 급등을 한다 이것보다는 적어도 지나치게 이제 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치가 어쨌든 HBM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낙폭 가대에 따른 이제 가격 만회 시도 반발 매수 정도는 이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어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테크인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은 반등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오늘도 그런 흐름 정도는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하이닉스로 갈까요? 아니면은 좀 이 HBM향 테스트라든가 뭐 기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볼까요? 저는 뭐 하이닉스도 좋고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PSK 홀딩스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 HBM 비중이 절대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소부장.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때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것도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작용 반작용 올라갈 때도 좀 탄력적으로 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PSK 홀딩스나 테크인 같은 종목들을 한번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뭐 끝났죠. 엔비디아는 네. 끝났고 국내 투자 부분일 텐데 전략을 어떻게 맞습니다. 짤까요? 아니면 하이닉스 그냥 가버릴까? 아니면은 그냥 좀 소부장 중에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HB의 한쪽에서 몇 군데를 좀 노려볼까? 일단 뭐 반도체 섹터는 일단 뭐 실적보다 중요한 게 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게 이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지난번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3,000% 이상이 급증을 했었었는데 그날 하루 6% 오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통하죠. 30%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게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은 이제 아무리 잘 나와도 하루 정도의 어떤 상승은 나올 수 있어도 이게 다시 추세 반등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섹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가장 이제 대표 대장. 종목들, 대장 종목 한 종목 정도를 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SK 하이닉스가 자리를 잘 지켜주고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줬을 때 그때 이제 소부장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척후병은 하이닉스를 만약에 간다면 보내놓고 예, 맞습니다. 하이닉스에 보내놓고 하이닉스가 달려주면 네. 그때 1, 2, 3 소부장으로 오는 맞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일단 불확실성.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불확실성이 칩스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또 붙잡을 수도 네. 있어요. K 반도체를. 2차 전지가 예. 자꾸 올라가다가 또 얻어맞고 하는 네. 이유도 이게 IRA IRA. 폐기 한 해 만에 이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좀 반복되는 이런 악재들의 내성이 좀 생길 때까지는 추세적인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 하나 넘었습니다.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 나름 괜찮게 넘은 것 같은데 이따가 국내 증시 반응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날 일발은 어디로 갑니까, 네. 영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최근에 어제 또 알테오젠이 네. 키트루다 SC 이제 임상 3상 성공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확 밀려버리니까 이 제약바이오도 이제 끝났나? 네. 사실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가 2차 전지 못 가고 반도체 못 갈 때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랠리를 이제 좀 펼쳤었는데 알테오젠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투심이 이제 많이 위축됐었는데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그래도 그 유나이티드 릴리아 헬스케어 릴리. 그룹 네. 그다음에 뭐 릴리도 반등이 좀 들어왔고 머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젠 이런 좋아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요즘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 AI라든지 로봇 이쪽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준비를 좀 해왔고요. 좋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여러분들 내리에서 잊혀진 종목들을 네.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로봇 기업, 그다음에 AI 의료기기 기업들 솔루션.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오늘은 또 셀바스 AI까지 이제 왔는데요. 셀바스 AI도 AI 솔루션 이제 네.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1999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200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국내 1호 AI 상장 기업이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사업은 이제 HCI라고 해가지고 이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간의 어떤 상호 기능 네.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음성 인식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음성 인식 AI 솔루션과 또 그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확장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손글씨를 이게 실제로 사람이 써요, 이거를. 이 텍스트를 손글씨로 써놓으면 우리가 그 손글씨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손글씨를 딱 찍어가지고 그걸 내가 한글이나 워드로 좀 변환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셀바스 AI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화하는 필기 인식 이제 솔루션을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금융기관 직접 은행이나 증권에서 찾아가지 않으셔도 계좌 개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예금 가입이나 계좌 개설이 모바일로도 충분히 되는데 네. 그 모바일로 할 때 신분증 항상 인식하시잖아요. 네. 신분증 사진을 딱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로 딱 인식을 되면, 시키면 네. 숫자랑 텍스트만 딱 뽑아서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효 기간이라든지 생년월일, 뭐 카드 번호 이런 것들이 쫙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걸 또 만든 회사가 바로 이제 셀바스 AI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AI 솔루션들을 셀바스 AI가 만들었고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서비스들이
자체 엔진을 개발을 해가지고 셀비 노트라든지 셀비 메디 보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로열티를 수취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AI 솔루션 기업에서 실제로 AI 제품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셀바스 AI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도 AI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한글과 컴퓨터는 흑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쪽에서 지금 흑자가 나고 클라우드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AI라는 AI 제품 자체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셀바스 AI가 유일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어요. 조달청에 이제 등록된 셀비 노트와 관련된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왜 조달청에서 이제 셀비 노트를 이제 등록을 해놨을까? 이게 법무부에서 셀바스 AI의 셀비 노트를 이제 사용하는 걸 지금 등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법무부에서 왜 이걸 쓰냐? 법무부가 이제 되게 무서운 기관이잖아요. 네. 법무부 산하에 이제 검찰이 있잖아요. 네. 검찰에 가면 이제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관 분들한테 조사를 받잖아요. 그럼 조사를 받고 나면 그 조사하는 과정이 다 녹음이 되죠. 네. 그 녹음된 걸 옛날에는 녹음된 걸 막 이제 직접 다 처음부터 재생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네, 녹취. 네, 그 녹취 파일을 자연스럽게 텍스트 파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딱 저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셀비 노트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비 노트가 앞으로 국내 공공기관, 뭐 경찰청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에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B2G뿐만 아니라 B2B 이제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AI 솔루션 기업들은 돈을 못 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로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어요. 이번 주에 루닛을 포함해서 의료 AI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 셀바스 헬스케어 지분을 또 일부 매각을 해가지고 메디아나라는 기업도 인수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 메디아나도 AI 의료기기 대표적인 이제 기업 중에 하나고 메디아나 주가도 최근에는 완전히 이제 폭락을 좀 했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메디아나 같은 이런 이제 자회사들의 이제 주가 흐름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낙폭 가대 구간을 충분히 한번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미 움직였던 뭐 루닛 같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진짜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차트 추세가 완전히 지금 역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대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후발주들도 시장에서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거고요. 셀바스 AI가 이제 후발주지만 얘도 지금 거래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장기 입형을 좀 뚫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주가는 중장기 파동을 보면 뭐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2023년 상반기 때 36,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최근에 10,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0개월 전에 36,0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다 폭락했던 예. 기업들이 지금 다시 한번 기지개를 이제 켜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가격적으로는 이번 주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 정말 많이 빠졌고 시장에서 소외됐던 낙폭 가대 업종들이 하나씩 조금 살아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셀바스 AI를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셀바스 AI고요. 최근에 영민 매니저 이제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쪽으로 또 네. 많이 좀 방향을 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의 음성을 텍스트로 또 텍스트를 뭐 음성 이렇게 전환하는 거, 네. 또 기존의 손글씨를 아예 이미지 파일로 맞습니다. 또 전환하는 그 프로그램, 그 솔루션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다. 네. 있는 AI 소프트웨어 회사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SK텔레콤 뭐 이렇게 좀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이 찍히는 거지 AI 비서라든가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루션 쪽으로는 실적이 있는지 그 점을 또 어필을 해 주셨습니다. 셀바스 AI. 준호 매니저. 네. AI 솔루션.
저도 AI 솔루션 기업 중에서 그래도 마찬가지로 네. 실적이 찍히는 기업,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같이 있는 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조금 종목으로 예상됐어요, 붙이기로 지금. 폴라리스 다 해보도록 추억의 종목들 나오네요. 하겠습니다. 속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폴라리스 폴라리스, 오피스. 오피스는 추억이지만 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선도 기업 중에 선도 반열에 있을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의 이제 직접적인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 종목들은 국내에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퓨런티어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예전에 한번 과거에 인케빈 센서를 공급했던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정도인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작년 10월부터 이제 테슬라의 이제 오피스 앱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제 오피스 앱 자체가 이제 가입자만 1억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엔비디아도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테슬라에 공급한다면 지금은 테슬라에서 우리가 이제 충전하는 동안에 간단한 어떤 게임이나 지루하니까 맞아. 그 안에서 네, 이제 간단한 네. 이제 업무 정도, 어디 워딩 정도를 작성하는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레벨 3로 이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특정 구간에서 우리가 영화 시청도 가능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간단한 어떤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앱이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결국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와 지금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마치 갤럭시 핸드폰을 쓰더라도 이 OS 자체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쓰죠. 안드로이드 네. OS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테슬라의 OS가 그대로 우리가 다른 차종에 접목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오피스들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앱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했을 때 결국 그 인포테인먼트가 그대로 넘어갔을 때 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가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관련해서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가 또 폴라리스 세원인데요. 네. 또 거기서 자동차 부품 쪽의 어떤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붙이기 종목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종목이 네. 나왔으니까 예. 그 조금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게 미국에서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크롬 있잖아요. 네. 검색 서비스. 이 크롬을 미국 법무부가 이제 반독점 규제 때문에 메가카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또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그 법무부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어쨌든 이걸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네. 인수 대상자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오픈 AI예요. 네. 만약에 오픈 AI가 이게 아직 썰이긴 한데 네. 오픈 AI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오픈 AI의 자체 생성형 AI 챗GPT와 구글 크롬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때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한글과 컴퓨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셀바스 AI,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쪽에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못 받다가 네. 뭔가 이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그냥 아직까지는 썰이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좀 이 오픈 AI의 샘 울트먼 있잖아요. 너무 트럼프하고 사이도 안 좋고 너무 그동안 트럼프한테 맞습니다. 막말을 해가지고 그거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론과도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같이 공동 오픈 AI가 네. 일론 머스크와 머스크하고 또 이제 공동 공동 창업자였는데. 창업자였는데 네, 거기서 그렇죠. 이제 네. 처음에는 원래 비영리 재단으로 가자고 있었는데 그걸로 영리를 추구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고 뭐 고소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 오픈 AI의 어떤 성장성에 약간 좀 발목을 맞아요. 잡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크롬을 딱 오픈 AI가 가져가면 챗 GPT 하면은 예, 그렇죠. 바로 거기다 실으면은 되는 완전 건데 엄청난 이제 수익 사업이 이제 바로 네, 만들어지는 터지는 거죠. 건데 트럼프한테 밑보여가지고 예, 오픈 AI의 샘 울트먼이 크게 좀 트럼프가 워낙 그 막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호불호가 그런 측면도 여러분 트럼프는 있습니다. 이제 본인보다 똑똑한 사람은 안 좋아해요. 지금 밀런 머스크는 네. 자기보다 아래다. 네, 그렇죠. 내각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도 지금 트럼프 장남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같이 할 수 들어간다.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지금 폴라리스 네, 오피스 오피스. 여러분 이제 차량에요. 요번에 규제 철폐하면 보면 운전석에 운전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운전사가 없고 텅 비어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차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기사분이라도 계시면은 네. 말 걸고 그래가지고 대화라도 할 텐데 맞습니다. 홀로 남아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업무를 봐야 업무도 된다. 보고 네. 게임도 하고 게임도 영화도 하고 하고. 뭐 네. 다 해야 된다.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오피스, 오피스. 예, 네. 그 새로운 신종 플랫폼 오피스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파악을 해보시고요. 자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YG 엔터테인먼트 영민 매니저. 네. 저희가 이제 엔터가 그렇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잘 안 다루기는 하는데 그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다가 중국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엔터주 그렇죠. 뭐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는 그냥 올해 1년 내내 시장에서 소외됐던 네. 엔터주도 뭐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하이브의 각종 시끄러운 이슈들부터 해가지고 온갖 구설수들 거기에다가 연이은 이제 실적 쇼크 이런 것들 때문에 엔터 4사, 하이브, JYP, SM, YG엔터 주가가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빠졌어요. 심지어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막 구속까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엔터 기업에 대한 이제 투심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9월, 10월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뭔가 불확실성도 조금 해소가 좀 되려고 하고 있고, 뭐 CEO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악재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블랙핑크의 또 그 이름이 뭐 로제, 네, 아파트. 로제의 네, 아파트가 네. 또 뭐 엄청난 또 흥행을 하기도 하고, 내년에 또 블랙핑크 완전체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하고, 블랙핑크가 각각 이제 멤버들은 어찌 보면 또 본인의 이제 레이블을 직접 또 설립을 해서 독립을 했지만. 블랙핑크의 완전체는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이제 기획사 역할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에 이제 완전체로 컴백했을 때 한 명 한 명의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로제라든지 뭐 제니라든지 뭐 이런 멤버들 한 명 한 명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전체가 되어서 앨범을 출시하고 공연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많은 수익이 나오겠느냐. 요 부분이 이제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묘하게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요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약간 한일 관계 이제 회복이 좀 초점을 좀 맞췄었는데 요즘에 한중 관계 OECD에서 이제 OECD 또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내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한알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된다라는 약간 그런 이제 모멘텀도 엔터 기업한테는 굉장히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제 조금 살아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하이브 그다음에 YG 엔터, SM 이런 종목들이 주가 이제 바닥권을 조금 탈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도 업종이 못 가는 제약 바이오도 빠지고 반도체, 2차 전지 뭐 다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엔터주들이 조금 투자 대안으로 이제 꼽히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5만 원 정도를 이제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일단 5만 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추세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서 추가적인 이제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이라는 마지막 한 방이 있습니다. 한알령 거기다가 아예 컨텐츠까지도 네. 풀어주게 된다면은 엔터주는 그 선봉에 서겠죠. YG 엔터까지 봤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많은 분들이요 G2 파워를 물어보시면서 원전 쪽 이야기도 좀 예. 궁금해하십니다. 맞습니다. 원전 쪽에 어제 두산에너 그러니까 지금 원전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많이 가가지고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원전 섹터는 최근에 뭐 BHI만 거의 뭐 네. 독보적으로 상승했던 시장이었고 그 외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G2 파워가 네. 중간중간에 좀 깔짝깔짝 거리는 네. 수준으로 좀 반등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한번 좀 시세가 예. 세게 분출됐던 게 근데 약간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약간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근데 어제 AI 어떤 배전반 쪽에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어떤 수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큰 폭의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었습니다. 14% 정도 상승 나와줬고 그대로 윗골이 달긴 했지만 결국 이제 G2 파워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쪽 또 그리고 3태 감시 진단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전력을 감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원자력에서 뭐 대형 원전이든 소형 원전에도 다 접목되는 부분이라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우리가 후발주자로 좀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고 강한 모습인데 결국 이제 원전 섹터에서는 최근에 BHI가 좀 독보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2달 동안 100%가 넘는 좀 상승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전 안에서 이런 거죠. 조선 안에서는 우리가 MRO 쪽 기업들 결국에 이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나왔듯이 원전 쪽에서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우리가 포커싱을 둬야 된다. 그래서 원래 실질적인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그건 장기적으로는 전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탄력은 BHI에 쏠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우리 기술 정도가 좀 두산 에너빌리티와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이제 장비를 처음으로 첫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결국 기다리면은 좀 차례가 돌면서 상승이 나와주겠지만 일단 지금 당분간은 BHI의 어떤 상승세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 네. 그래서 결국 BHI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뭐 우리기술이나 뭐 G2파워나 아니면 좀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요 정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면은 우진혜택 정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이제 기술 협약을 맺은 우진혜택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만 당분간은 순환매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소형모델 원자로와 원전 쪽은 좋다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한 다음 달 안에는 또 11차 정기본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또 소형모델 원자로 관련된 건설 계획이 한 4기 정도 내용이 포함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소형모델 원자로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BHI, 네. 그러면은요, 이제 지금의 나는 원전 해보겠다. 네. 2개 정도 담겠다. 네. 그러면은 준호 매니저의 2개는 뭐예요? 저의 2개는 BHI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와져서 조금씩 예. 분할로 좀 모아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기술 정도. 우리기술도 원래 왕년에는 예. 네, 사실 원전 쪽에서 네. 정말 한가닥 하던 애거든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건강한 조정이 나와줬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처음으로 또 이제 원전 관련된 그 특히 소형모델 원자로 관련된 수주를 따냈다는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 다시 한번 BHI의 어떤 다음 바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우리 기술에서 좀 안정적으로 내 차례를 기다리는 전략도 좋고 하고. 아니면 좀 내가 야수의 심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BHI 가장 대장주에서 음봉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서 네, 2차 시세 부출될 때 짧게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는 전략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네. 2개, 원전 나 하고 싶다. 이제 중소형주 오는 거예요, 중에서는 고객이. 뭐 좋은 예. 종목을 준호 매니저님이 이제 꼽아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코리아 원팀 중에 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에너 하나 빠질 있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한전 산업 어디다가 또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차트로 보면 한전 산업도 이제 진짜 단기 바닥이 딱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리베로죠, 리베로. 네, 충분히 예. 한번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12,000원 여기서 사면 저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전 산업 정도는 예. 고가 대비 이제 조정 충분히 받았고 이제 하반 경직성도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기 예.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산업 요렇게 이제 SMR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다가 이제 중소형주는 또 준호맨 얘기 지금 최근에 BHI가 워낙 좀 독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 BHI가 분명히 조금 쉬는 구간이 예. 와야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 못 한다라고 따라들어갈 것 보거든요. 같아요. 예. 그런 흐름들을 보면 이제 한전 산업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도 바탕 토치를 한번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기업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산업. 하긴 한전 계열 쪽은 또 그냥 그렇지 않아요. 좋죠. 괜찮잖아요. 어디나 이제 어디 무조건 가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대왕고래 원팀. 때도 가고 네, 뭐 맞습니다. 여기저기 가니까 네. 네. 그렇게 또 리스크 해칭을 좀 하는 원전 쪽입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때문에 많은 질문들도 오고 있고 뭐 반도체 쪽에 많은 초점을 맞춰질 것 같은데 이런 날 네. 일발은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10%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에 또 상승 나와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물이 한 3명인데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창업주인 네. 마이클 세일러. 세일러. 네, 요 세일러. 정도 이 세 분이 가장 큰 어떤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컴투스 홀딩스라는 탑픽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예, 좀 새롭습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예. 원래 우리기술 투자와 이제 하나투자증권을 이제 많이 가져왔는데 네. 너무 뻔해 보여서 이제 컴투스 홀딩스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이제 원화마켓에서 지금 이제 1억 3,300만 원을 장중에 돌파를 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달러마켓에서는 94,900달러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이크로 스트레지 거의 지금 이제 돈을 비즈니스 원래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돈을 버는 족족 비트코인을 사모아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비트코인 개수가 원래 10월까지만 하더라도 22만 6,500개였어요. 네. 근데 바로 지난주에도 5만 개를 추가로 매수했다. 5만 개면 우리 돈으로 한 6조 4천, 예, 6조가 네. 넘어가요. 네. 네, 그래서 5만 개를 추가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한 27만 개 정도를 지금 이제 추정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총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1%가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세일러는 예전부터 이 비트코인의 어떤 신봉론자였는데 일단 예전부터 뭐 1억 간다고 했었을 때는
때도 아무도 안 믿었었는데요. 1억이 돌파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10년 안에 10억을 간다 그러고 50년 안에는 비트코인 1코인당 150억이 간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자기 말 실현대로 계속해서 모든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17,73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2조 이상 맞습니다. 2조 이상, 자산이. 2조 이상을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세상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차트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레지 차트가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314% 자산도 급증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가도 지금 314% 급증하면서 돈바성이 안 좋다. 정말 말대로 10년 안에 비트코인이 또 이제 10억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진짜 천정부지로 자산이 불어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물 중에 또 한 명이 마이클 세일러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컴투스 홀딩스를 말씀드린 게 일단 우리기술투자와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이 기업은 이제 컴투스 그룹의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또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C2X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메이드에는 위믹스가 그렇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컴투스에도 C2X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엑스플라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엑스플라가 국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됐지만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작년에 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글로벌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지금 그 엑스플라가 지금 상장돼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일단 비트코인 강세장 이후에 최근에 지금 리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리플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본격적인 불장, 알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원래 불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엑스플라의 어떤 이제 코인 상승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플라이 생태계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가 각각 지분을 50% 투자해서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뿐만 아니라 또 NFT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5대 거래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업비트. 네. 그래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니까 이 두 기업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빗썸. 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코인원입니다. 그래서 코인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인원의 지분을 지금 거의 한 38%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코인원의 2대 주주가 바로 컴투스 홀딩스다. 그런 점에서 컴투스 홀딩스도 우리기술투자와 또 그리고 또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상승했던 여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인 상승이고 한 지난주에 한번 상한가를 한번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그 상한가도 거의 다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또 VR 게임 쪽으로 뛰어들었고 또 그리고 뭐 중국에도 다크 스워드라는 게임도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또 메타 스토어에도 출시했기 때문에 VR과 XR 게임에 들어가는 게임들도 잇따라서 출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그래야 때도 궁합이 맞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이랑. 결국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의 어떤 뭐 매출적인 부분들도 내년 정도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보다는 좀 약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코인원이라는 그 3대 거래소 또 특히나 좀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도 계속 영위하고 있고 NFT 관련된 거래소도 지금 코인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컴투스 홀딩스의 어떤 가치도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업비트가 너무 독보적이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빗썸 그리고 코인원과의 그 점유율 차이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빗썸의 어떤 점유율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랬을 때는 컴투스 홀딩스의 가치도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투스 홀딩스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의 공략은 암호화폐 쪽으로 갔습니다. 컴투스. 막 우리 코로나 막 그때 게임한다고 맞아요.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막 주가 C2E 게임 얘기 나왔을 할 때 나왔을 위메이드하고 뭐 네. 난리도 난리. 아니었죠. 컴투스 맞아요. 홀딩스 지금 주가 보니까 24만 원을 맞아요. 와 갔었네요. 네. 그 이제 이게-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지만 맞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 다시 위메이드 그룹의 어떤 이제 후속 세트로 마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의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처럼 예. 위메이드 그룹주의 어떤 성공 방식을 위믹스 그대로 다음 따라갔던 할 때? 기업이 컴투스 그룹이었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상승 이제 그때는 뭐 NFT와 또 그리고 메타버스 또 그리고 네. 플레이 투 온 이 마법의 가루만 뿌려지면은 주가가 그냥 하루에도 막 상한가가 아니라 네 뭐 일주일 동안 막 연일 상승 랠리가 나왔던 그런 시대도 있었었는데 네. 그걸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어, 충분하다라고 정말로요.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상승했던 부분들까지도 다 반납한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전일 종가였던 25,25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33,3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1,500원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컴2인가요? C2가 컴2겠죠? 네, 네, 맞습니다. C2X라는 네. 이제 코인을 또 발행하고 있었는데, 있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코인원의- 바꿔서 엑스플라로 바꿨어요. 엑스플라로 지금. 바꿨군요. 네. 엑스플라 하고 코인원의 또 주주이기도 네, 맞습니다. 이대 하고요. 새벽에 나온 속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암호화폐 관련 전담 부서가 만든대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그럼 또 다른 전문가가 한 명 장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이야기까지도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뭘로 붙일까요? 지금 준호 매니저님이 그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 3사람 꼽았잖아요. 한 명 더 있어요. 엘살바도르의 네. 부켈레 대통령 있죠. 대통령. 네.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 통화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국가 사업으로 지금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네. 하고 있고 하루에 코인 1개씩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사고 있잖아요. 그 엘살바도르의 이제 부켈레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지금 간밤에 비트코인 시세가 우리 원화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미국에는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또 트럼프 미디어가 인수한다라고 했던 벡트 이런 거래소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는 최근에 단기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컴투스 홀딩스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붙이는 종목으로는 다시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주가가 또 빠졌기 때문에 네. 저점 매수를 또 한번 해볼 수 있고 어쨌든 거래소 관련된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못 가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요즘에 비트코인이 워낙 접근성이 좋아서 그냥 비트코인을 사자. 비트코인 관련주 사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사면 가장 주가가 잘 올라가니까 네. 그런 이제 심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거래소 관련된 지금 기업들은 지금 뭐 주식시장의 거래대금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대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루에 뭐 35조, 40조 원씩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 거래대금들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이제 막대하게 좀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실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기술투자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또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은 못 가지? 이제 거기에선 바로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그렇죠. 수요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예. 코인러분들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아주 민감하게 그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바로 잘 하시기 가시니까. 때문에 근데 아예 직접 지금 코인 시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솔라다부터 해가지고 온갖 알트코인까지 가버린다. 지금 난리거든요. 그쪽으로 다 가셨기 때문에 아마도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게요. 또 아예 우리는 뭐 두나무 같은 상장은 좀 힘들 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는 우리는 상장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기술과 하나투자증권 정말 이 논리는 딱 맞는데. 또 과세한다 그런 얘기도 네, 나왔잖아요.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과세 얘기도 나왔고, 네. 그래서 아예 조금 멈췄지만 오늘 한번 우리기술 투자까지도 너무 많이 네. 빠졌습니다. 우리의 네, 맞습니다. 거래소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들은요. 그렇게 붙이기 종목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다뤄봤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